7월 1일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. 이 하반기를 마무리하던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. 미국, 유럽, 아시아 모두 다 올랐는데요.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습니다.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가 된 것은 바로 제조업 지표, 이 PMI가 시장에서 좀 호재로 작용하는 흐름이었는데요. 먼저 간밤 마감한 미국 증시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미국 증시에서도 6월 PMI가 나왔습니다. 제조업 PMI, 이 13개월 연속 확장세를 유지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물론 예상치를 약간 하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꾸준한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좀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. 이와 함께 신규 주문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점도 좋았고요. 중국의 PMI도 긍정적인 수준,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훈풍으로 작용했습니다. 3대 지수 모두 다 플러스권에서 큰 폭의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. 이 가운데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부터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시죠.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전거래일보다 0.77% 상승했습니다. 16,956.07포인트 종가 만들었고요.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. 그리고 장중에는요, 16,998.70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17,000선에서 단 2포인트 모자라는 수치인데요. 이렇게 되며 다시 장중에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흐름이었습니다. 앞서서도 17,000선에 대한 터치 시도가 나왔는데 바로 코앞에서 좌절하기도 했죠. 앞으로는 17,000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30개 구성 종목들의 흐름도 보겠습니다. 오른 종목이 월등히 많았습니다. 탄력도 좋았는데요. 그 가운데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. 기술주 IBM이 이날 3% 가까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상승 흐름을 이끌었고요. 이어서 카드사 비자, 제약사 화이자, 트래블러스 순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. 이들 종목들 1% 이상의 탄력을 보여줬는데요. 위에 보시는 이 IBM 그리고 화이자 두 종목의 상승폭이 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상승폭의 43%가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. 두 종목의 선전이 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. 이어서 하락한 종목도 보겠습니다. 단 4종목만 밀려났습니다. 보시면은 금융사 골드만삭스가 이날 0.38% 조정을 받았고요. 이어서 코카콜라와 JP모건, 듀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금 보시면 한 종목이 더 있네요.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. 5종목 조정을 받았고요. 쉐보론까지 25개 종목이 올랐고 5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. 이 금융사 두 종목이 나란히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.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금융주들 2분기에 EPS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런 영향의 상승 장세 속에서도 다소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어서 S&P 500 확인하겠습니다. S&P 500도 다시금 기록을 쓰는 날이었습니다. 올 들어 벌써 23번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. 상승 탄력 0.67% 나왔습니다. 1973.32포인트 거래를 마치는 양상이었고요. 장중에 1978.58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종가 기준, 장중 기준 모두 다 사상 최고치 썼습니다. 이어서 탄력이 가장 좋았던 나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? 나스닥 이날 1% 넘게 올랐습니다. 1.15% 상승 4,458.65포인트 거래 마쳤고요. 꾸준히 플러스권 내에서의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. 특징적인 종목 짚어보겠습니다. 이날 미국의 6월 자동차 판매 실적이 나왔습니다. 전반적으로 자동차 판매는 호조를 나타냈는데요.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제너럴 모터스, GM이 관심을 받았습니다. GM 주가는 참 재미난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. 연일 쏟아지고 있는 리콜 소식, 언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최근 들어서 $30 선에서의 지지력을 확인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여기에다가 판매도 잘 됐다고 합니다. 6월의 자동차 판매 시장 예상치는 6.3% 감소였는데요. 이 예상을 뒤집고 오히려 1%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. 주가도 이에 화답하듯 3% 넘게 올랐는데요. 37.59달러 거래를 마쳤습니다. 두 번째는 기술주 가운데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넷플릭스 보겠습니다. 이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데요. 그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 상향을 했습니다.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올려잡았고요.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기대된다라는 평가 덧붙였습니다. 주가는 7% 이상 올랐습니다. 473.10달러 종가 만들어졌고요. 마지막 종목 트위터입니다.
트위터도 관련된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. 전 골드만삭스의 임원이 바로 앤서니 노트입니다. 앞서서 트위터의 IPO를 이끌기도 했는데 이 골드만삭스의 전 임원인 앤서니 노트를 최고 재무 책임자, 그러니까 CFO로 임명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. 이런 영향 받으면서 이날 2.64% 상승하며 선전했습니다. 이어서 유럽 증시 넘어가겠습니다.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중국 쪽, 미국 쪽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인데요. 이 영국 FTSE 100지수입니다. 0.87%의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. 독일 증시 0.71% 오르면서 9,900선 위로 다시금 올라서는 흐름입니다. 프랑스 CAC 40지수 0.87% 상승을 했는데요. 이 유럽 증시는 대체로 0.8% 안팎의 비슷한 탄력을 보여주며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. 이어서 아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. 아시아는요, 이 휴장을 한 홍콩 증시를 빼고는 일제히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전히 이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 긍정적인 요인이었고요. 먼저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보겠습니다. 상승폭은 1% 이상 올랐습니다. 1.08% 상승하면서 15,326.20엔의 거래를 마쳤고요. 증권권 증시 같은 경우는 홍콩 증시가 이날 특별 행정구 설립 기념일로 인해서 휴장이었는데요.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이 전일 종가입니다. 그리고 이 밖에도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 0.1% 올랐고요. 대만 각권지수 0.52% 상승을 했습니다. 싱가포르 증시는 약간 밀려났는데요. 최근에 아시아 증시와 동조화율은 좀 많이 떨어지는 만큼 크게 좀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.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.